안녕하세요. 촉선생의 지리지리기 제3탄. 오늘은 연교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연교차가 아니라 바람 3부작을 기획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급하게 수능 관련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다루고 난 후에 바람 3부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후 파트를 처음 배우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 요소가 뭐고 기후 인자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은빈, 은빈이 반가워. 자, 기후 요소라는 거는 우리가 일기예보 때 직접적으로 기상캐스터가 언급하는 주제들이 바로 기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요소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기온과 강수와 바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후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뭐 습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상캐스터의 일기예보를 들어보면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자,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몇 도이며 강수 확률은 몇 %이며 뭐 강한 북서풍이 뭐 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온과 강수와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우 반가워. 윤영이 반갑고 다 반갑다 얘들아. 자, 그리고 이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바로 기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은 온도는 아니겠죠. 그리고 전 세계가 똑같이 비가 안 오고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바람이 불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역마다 어떤 데는 바람이 불고 어떤 데는 뭐 동풍이 불고 어떤 데는 서풍이 불고 어떤 데는 덥고 어떤 데는 춥고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떤 데는 비가 적게 오고 이렇게 지역마다 기후 요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런 기후 요소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바로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기후 요인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우는 거는 5가지가 있는데 바로 위도, 수륙 분포, 해발고도, 지형, 해류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은 바로 연교차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한국지리에서 연교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기온과 바로 수륙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륙 분포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연교차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연교차뿐만이 아니고 최하늘, 최난을 기온 역시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수능 때 문제를 접할 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의 요령을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연교차를 알기 위해서는 비열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비열. 자,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죠? 자, 이 비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자, 만약에, 자, 이런 스카치 테이프 통이 있는데, 요걸 온도계를 딱 재보면은, 한 15도, 16도 나오겠죠? 자, 이걸 갖다가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투입한 열량을 우리가 바로 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비열이 높은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물을 1도씨 올리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이래서 비열이 가장 높은 물질이라고 하고 이 물의 비열값을 우리가 1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은 물 이외의 나머지 물질들은 전부 다 1보다는 낮겠죠. 0.5, 0.6, 뭐 0.7. 자, 이런 식으로 비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최난월, 최한월 자, 이런 식으로 온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내륙이냐 해안가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계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대륙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이 꼬다리, 당연히 우리나라겠죠. 자,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은 공교롭게도 위도 60도에서 위도 30도에 걸쳐있는 대륙이지요. 원래는 바람을 먼저 우리가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바람은 다음에 보게 됐으니까 일단 여기는 사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도 지역에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은 이 편서풍이라고 하는 항상풍이 붑니다. 항상 1년 내내 부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자, 이 바다에서 불어온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바다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아주 따뜻하죠. 유럽의 축구 리그가 겨울에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 편서풍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편서풍이 유럽을 덮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의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은 서늘하고,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의 서쪽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아주 작은 기후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자, 이 편서풍이 계속 불어옵니다. 우리나라까지 열심히 불어오겠죠. 하지만 이 편서풍이라는 놈도 바람인지라 가다 보면은 힘이 빠집니다. 왜 힘이 빠지냐면 편서풍이 쭉쭉쭉 유라시아 대륙 동쪽으로 가는 동안에 뭐 우랄 산맥, 히말라야 산맥 등등 아주 높은 산맥들을 만나서 부딪히다 보면 편서풍의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작 대륙 동쪽에 왔을 때는 편서풍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편서풍이 약해진 틈을 타서 누가 강하게 세력을 떨치게 되냐면 바로 이 계절풍이라는 놈이 대륙 동안에 딱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세력을 떨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절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에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물론 우리 고3 학생들은 전부 다 알겠지만 지금 보아하니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절풍이라는 거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때문에 발생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여름철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름철에 태양이 열심히 가열을 합니다. 대륙과 해양을 가열을 하는데, 이 해양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가열을 해도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죠. 하지만 대륙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면 온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륙의 기온이 더 높겠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무슨 기압이 발달하면은 저기압이 발달합니다. 여름철에는 그래서 대륙에 저기압이 발달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이 열받으면 야, 저 선생님 저기압이야, 건들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열받으면 저기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륙에 저기압이 발생하고, 이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바다는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렇게 바다에서, 남쪽의 바다에서 대륙 쪽에 시베리아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반대로 겨울이 되면 이번에는 바다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해지겠죠. 왜냐하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쉽게 기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다가 저기압이 됩니다. 그리고 육지, 시베리아 대륙은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반대로 시베리아 대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철은 강한 북서풍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편서풍과 계절풍의 차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계절풍 때문에 이 대륙의 동안은 연교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교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죠. 왜 연교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냐면 이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 아주 시베리아 하면 겨울철에 춥기로 유명하죠, 그죠? 이 추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은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은 상당히 춥고 여름철은 이 저위도 지역에 아주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치기 때문에 여름철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은 연교차가 크고 대륙의 서안은 연교차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이 내용은 전혀 한국지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있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이걸 이제 지울게요. 자, 우리나라는 상황이 정반대인데, 자, 우리나라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더 작은 지역이 바로 대륙 동안이 되겠습니다. 대륙 동안이 연교차가 작고, 대륙의 서안, 대륙이 아니죠, 그죠? 동해안, 황해안이죠, 그죠? 동해안은 연교차가 작고, 황해안은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이전에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륙과 해안 중에서는 당연히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크겠어요? 비열이 더 작은 내륙이 연교차가 더 크겠죠. 자, 왜 그러냐면 겨울철은 빨리 식고 여름철은 빨리 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륙이 해안가보다는 연교차가 크다는 거.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일단 넘어갔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했을 때 황해안의 연교차가 더 큽니다. 자, 왜 황해안의 연교차가 더 큰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황해안 같은 경우는 수심이 매우 얕아요.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해봐야 수심이 80m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수심이 약 3000m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연교차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을 요만큼만 넣고 끓일 때랑 물을 이만큼씩 넣고 끓일 때 어디가 더 빨리 끓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자, 이쪽에 물이 더 빨리 끓겠죠. 그래서 이쪽이 황해안이 동해안보다는 더 쉽게 가열이 되고 쉽게 식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해안의 연교차가 동해안보다는 크다라는 것. 일단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3들을 위한 맞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요, 그죠? 자, 수능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연교차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나와요. 그리고 강수량을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갖다 점을 똑똑똑똑 찍어놓고서 어디에 연교차가 더 크냐, 어디에 강수량이 더 많냐, 이런 문제들이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 학생들은 갑자기 상상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연교차가 더 클 거야. 여기는 이러니까 여기가 더 연교차가 클 거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추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오답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저와 같이 제가 준비한 문제가 4문제가 있는데, 이 4문제를 푸는 순간 여러분들, 일반인들조차도 이 문제는 틀리지 않고 모두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얼굴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는 요 문제들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문제가 잘 보이나요? 아, 이게 너무 생각보다 좀 살짝 높네요. 아이고. 하, 참. 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게 한계네요, 이게. 자, 문제가 잘 보이나요? 자, 문제가 보이나요? 건우야, 문제 보이니? 요거를 약간 낮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4문제인데, 마지막은 서비스로 3개 질 문제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자, 이거 오늘 한번 배우면은 절대 수능에서 이거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잘 안 보이겠지만, 잘 보인다 생각하시고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7번 문제, 1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10번 문제는 2008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가의 세 지역에 대한 연강수량 순위와 기온의 연교차 순위를 나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로축은 연강수량이 나왔어요. 연강수량. 자, 그리고 가로축은 기온의 연교차. 우리가 오늘 배운 연교차죠, 그죠? 자, 연교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강수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연교차만 보시면 됩니다. 연교차. 이 문제는 연교차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친절하게 지명까지 나왔네요. 평양, 원산, 청진인데, 이 평양, 원산, 천진이 없어도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자, 대륙의 동안인지, 대륙의 서안인지, 그 다음 내륙에 있는지, 요걸 알아야 되는데, 자, 청진이랑 원산 같은 경우 대륙의 동안에 있죠.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는 대륙의 서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연교차가 가장 클까요? 당연히 대답이 없겠죠. 네, 당연히 평양의 연교차가 가장 크겠죠. 그죠? 왜냐면 대륙이 아니죠. 우리나라 황해안 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황해안에 있기 때문에 연교차는 평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청진과 원산 연교차가 이제 어디가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요거를 또 살짝 봐야 됩니다. 자, 요것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장누리 양 반갑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아이고. 자, 요것도 좀 약간 낮출게요. 안 보이니까.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거는 우리나라의 8월달 평균 기온을 갖다가 나타낸 등치선도고요. 자, 요거는 1월달 등온선도입니다. 1월달에 평균 기온을 나타낸 등온선도인데, 자, 요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은 사실 어느 지역이나 평균 기온이 비슷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평균 기온이 다 비슷한데, 보면은 약간 다른 것 같이 보이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대관령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요 개마고원 일대도 주변 지역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여기 평균 기온이 낮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다 아시겠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게 되거든요. 100m가 올라갈수록 보통 평균 1도씩 낮아집니다. 그 원인 때문에 여기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은 거지, 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 지역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위도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위도 지역은 0도, 2도 이런 식의 등온선이 나타나는 반면에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은 8도, 10도, 12도, 14도, 16도 이런 식으로 겨울철 기온이 많이 낮아지는데, 확실히 여름철과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죠. 물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더 온도는 낮아지지만 해발고도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위도가 올라가면은 겨울철은 기온이 떨어집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우리나라 여름철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북태평양 기단. 자, 우리나라 여름철은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북태평양 기단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덥고 습한 공기를 가지고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고위도 지역이나 저위도 지역이나 온도차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겨울철을 보면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시베리아 기단. 이 시베리아 기단인데,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은 시베리아 기단의 중심이 여기 있고 시베리아 기단의 끝자락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기단의 끝자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까지 기온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연교차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교차. 자, 결국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가 크다는 말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특수하게 몇 군데가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얘기해 줄 텐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철은 기온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배웠어요. 자, 이제 문제 푸는데 적용만 해보면 되는데, 자, 평양은 황해안에 위치해 있고 청진과 원산은 동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양이 일단은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진과 원산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위도가 높은 게 청진이죠. 자, 청진의 위도가 높기 때문에 청진의 최한월 평균 기온이 원산보다 낮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청진과 원산 중에 연교차가 더 큰 지역은 청진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산의 평균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겠고, 그 다음에 청진, 평양, 이런 순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다 필요 없이 기온의 연교차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강호윤 씨, 제 얼굴이 안 보인다. 아, 글자가 안 보이나요? 글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만 잘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역시 모양은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자, 문제를 자, 다시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문제거든요. 보이나요, 이제? 자, 뒤집혀서 보이나요? 네, 문제가 보여야 되는데, 아, 이게 참 페북 강의는 이게 한계네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명이 안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약간 꽃 문제인데, 자, 이제 보인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올량지수, 연강수량, 연교차 3개의 지표를 줬는데, 역시 연교차가 나온 순간, 자, 올량지수와 강수량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보면 더 확실하겠지만 굳이 보지 않아도 이 문제는 연교차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자, 기역은 내륙이죠, 내륙. 바다가 없는 내륙이고, 자, 디귿은 황해안, 니은은 동해안입니다. 그러면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당연히 기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교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교차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은 디귿이 되겠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낚시냐면은 이 지명이 낯선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이. 자, 니은은 사실 함흥이라는 데입니다. 함흥. 그런데 우리 고3 학생들은 공부가 짧기 때문에 여기를 마치 원산으로 착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산하면은 또 북한에서는 다우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수량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쉬운 문제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소설을 써나가게 되는 거죠. 소설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무조건 배운 대로 동해안, 황해안, 내륙 순서대로 연교차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7번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최근 거인 2011년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1년도 역시 문제 생김새는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연교차의 차이, 연강수량의 차이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도 역시 연교차가 나온 순간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 문제는 연교차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조건을 까다롭게 줬어요. 단 차이는 서울의 기후값에서 해당 지역의 기후값을 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말은 자, 서울의 기온에서 마이너스 어떤 값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자, 서울 기온이 만약에 서울 연교차가 25도라고 했을 때 서울 연교차보다 작다면은 양수가 나오겠죠. 서울보다 연교차가 작으면 양수, 그 다음에 서울보다 연교차가 크면 음수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도 끝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이 여긴 건 아시죠? 이게. 자, 서울 모르는 사람 설마 없겠죠? 자, 서울이 여긴데 서울은 약간 황해안에 가까이 있죠. 자, 그런데 점이 찍힌 네 지역을 봤더니 내륙에, 서울보다 내륙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황해안하고 동해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보다 연교차가 큰 지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겠죠. 바로 기역. 자, 더 가까이 보여줄 거예요. 기역. 요게 바로 서울보다 연교차가 큰 지역입니다. 그러면 기역만 유일하게 음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봤더니 D가 바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D가 기역이라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먼저 기역을 아주 쉽게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다 역시나 예상대로 양수네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교차가 작은 지역이 가장 높은 곳에 점이 찍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연교차가 서울보다 셋 다 큰데 동해안이 서울보다 훨씬 더 크겠죠. 동해안 중에서도 위도가 낮은 리을이 가장 연교차가 작기 때문에 높게 찍히고, 그 다음에 동해안에 있는 니은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이 세 번째로 연교차가 작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연교차만 가지고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려놓고서 점을 찍어놓고 연교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더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문제를 풀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황해안이랑 동해안의 연교차만 봤죠? 근데 간혹가다 제주도라든가 남해안이라든가 이런 데가 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안은 잘 안 찍히는데 이 제주도가 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는데, 남해안 일대나 제주도가 점이 찍힌다면 이때는 강수량도 추가로 봐줘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계지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지리도 똑같아요.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계지리는 2015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온의 연교차 그리고 연강수량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역시 연교차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건우
자, 세계지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가는 내륙이네요. 그죠? 울란바토르. 그 다음에 나는 대륙의 동안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륙으로 가야겠죠. 대륙 동안. 다는 대륙의 서안. 밴쿠버. 그죠? 그 다음에 라도 역시 내륙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랑 라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더 연교차가 큰지. 하지만 대륙 동안에 있는 나와 대륙 서안에 있는 다는 구분이 되겠죠. 자, 역시 중위도 지방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다는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일단 밴쿠버 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교차가 작은 지역은 당연히 해안가에 있는 대륙 동안 나가 되겠죠. 나가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때부터 상상의 나라를 핍니다. 어떻게 피냐면요. 이 일대가 DW 기후, 냉대 동계 건조 기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냉대 동계 건조 기후는 지구상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가 연교차가 제일 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는 순간 이 문제는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우리가 배운 대로 대륙 서안이 연교차가 가장 작고 대륙 동안이 그 다음으로 작다. 그럼 나머지 두 개, 가랑 라는 연교차로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강수량을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확실히 배운 게 있죠. 자, 몽골 지역 울란바토르는 건조기후가 나타납니다. 스테티오라고 해서 BS 건조기후가 나타나는데 강수량이 500mm 이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은 캐나다 지역은 냉대기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냉대기후는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50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사실도 이미 수업을 통해서 아마 다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강수량이 가장 적은 가가 B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D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제 제 얼굴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교차만 가지고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연교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에 대해 배웠던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배웠던 방식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된다면 방금과 같은 연교차와 관련된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모두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2016년 수능, 한국지리 수능에도 연교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부러 이건 안 갖고 왔는데 이거를 듣게 되면은 잽싸게 들어가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가 배운 방식 그대로 풀면은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교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바람에 대해서 바람 3부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수능 잘 보세요.